1954년 12월 5일 경상남도 창녕 출생. 홍준표는 지난 19대 대선 중에 1953년생인 문재인 후보와 동갑이라는 말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하고 내하고 동갑입니다. 호적상으로 그래 돼 있지. 동갑입니다. 실제 출생 연도는 1953년생인 걸로 보여. 여하튼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어. 요새 말로는 흙수저라고 하지. 홍준표는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게 단 1원도 없습니다. 옛날에 등급별로 치면 천민 출신. 학창시절에 물배를 채우는 일이 많았지만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 그렇게 홍준표는 영남중, 영남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해. 원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등록금이 없다.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아버지가 가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시험 봐서 육사를 합격했지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 홍준표의 아버지가 도둑 누명을 쓰게 된 거야.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며 경찰보다 더 높은 직업이 뭐냐? 그래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니까 검사를 하면 경찰을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하. 그렇게 홍준표는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5번의 낙방 끝에 1982년 마침내 합격을 거머쥐었어. 검사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기는 1988년부터야. 홍준표는 노공비리 청산 작업의 하나로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강탈 사건을 맡게 되었어. 오공은 전두환이 집권했던 시기를 말해. 처음 내려온 지시는 해명성 수사였다고 해.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의 형 정기환이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을 뺏는 과정에 권력기관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수사 방해가 들어왔지만 언론의 도움으로 여론은 들끓었고 수사를 다시 하게 될 수 있었지. 결국 전기안을 간신히 구속했지만 홍준표는 검찰 내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검사로 지키게 돼. 이 사건 이후 홍준표는 특수부에서 형사부로 자천되었어.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권력 비리를 파헤치게 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슬롯 머신 사건이지.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서 슬롯 머신 사건을 수사했는데 슬롯 머신 사건은 간단히 말해 슬롯 머신 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구속한 사건으로 기억하면 돼. 그렇게 정덕진에게 돈을 받거나 청탁받은 혐의로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의원, 엄삼탁 등 정관계 유력자 10여 명이 구속되었지. 슬롯 머신 사건이 1995년작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 알려지면서 홍준표는 유명 인사가 되었어. 모래시계 검사하면 홍준표였지. 와우. 슬롯머신 사건 이후 검찰은 저를 수사해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를 파헤쳤다는 이유로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 특수법령과로 발령이 나자 1995년 검찰을 떠나기로 결심해.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검사 시절 구속시켰던 조폭들의 앙심이 시작되었어. 집으로 식칼이 배달돼 오고 심지어 아들을 납치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되었던 홍준표는 1996년 1월 26일 노무현 대신 김영삼 대통령의 손을 잡으며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어. 그럼 정치에 뛰어든 그의 활약을 한번 봐볼까? 2004년 전농 답심리 뉴타운 유치에 성공해.
존농 답심리동은 낡은 단독주택과 녹지율도 1.8%에 불과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어. 그런 지역을 교육 중심의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구상안이 2004년 발표되었던 거야. 적극적으로 동대문구 재개발을 추진한 거지. 과거 홍준표는 집창촌의 대명사가 청량리 588인데 그게 내 지역구였다. 워낙 지역구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서 6년에 거쳐서 집창촌을 폐쇄했다며 지금은 56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어. 현재 참 많이 변했지? (2011년에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어.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으로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되었어. 지금이야 잘했던 거라고 다들 알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반대가 엄청났었어. FTA 통과될 때 그 당시에 강렬하게 반대했죠. 을사늑약이다, 내국노다 이런 욕을 홍준표 의원이 참 많이 들었지. 2011년도 한미 FTA가 체결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자 2017년 트럼프 측에서 미국에 불리하다고 재협상을 추진했고 한미 FTA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어.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거라 딱 부러지게 누구의 공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여러 반대에도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통과시킨 건 이명박 정부였어. 과거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홍준표였는데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여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어. 이때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영상에서는 말을 아낄게.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줘. 또한 2011년 법조인들의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관 예우란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자들, 특히 고위직, 이 사람들을 전 동료이자 선배로 정중하게 대하는데 이러면 퇴직해서도 계속해서 그 기관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해서 변호사를 한다? 그럼 유리한 판정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선배님인데 좋게 드려야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판사, 검사, 군 법무관 등등 변호사 기업을 할 경우 다녔던 근무지의 사건을 맡는 걸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어. 와우. 2016년 홍준표가 경남도지사였던 시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남도에 빚이 없다는 채무 제로를 선언했어. 당시 박춘규 예산 담당관은 2013년 1월 경남도 재정 상태는 파산의 전 단계인 재정 고통 단계였다고 했어. 그런데 1조 3,488억 원을 3년 6개월 만에 모두 갚았다고 해. 하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와 실제로 빚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 방식의 문제를 한번 봐보면 경남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제때 쓰지 않는 투자 제로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어. 이렇게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 4,081억 원에 달한다고 얘기해. 또한 경남도가 운영했던 19개 기금 중 12개 기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 경남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할 공공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모은 지역개발기금 2,660억 원을 채무상환에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야. 아하. 그럼 실제로 빚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지방재정에서 빚은 채무와 부채로 나뉘는데 채무는 갚아야 할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빚이고 부채는 매년 금액이나 갚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이야.
이 기준으로 2017년 말 경남도 부채는 5천여억 원이라고 해. 채무 재료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지만 3년 6개월 만에 1조가 넘는 채무를 갚은 건 대단한 일이라고 봐. 이후 19대 대선에 출마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직후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폭락하고 홍준표의 당선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한 자릿수였던 지지율을 끌어올려 2위로 낙마해. 이때 홍준표는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데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대선에 도전하고 있지. 국회의원, 도지사, 당대표, 원내대표와 지난 19대 대선 후보를 거치며 축적된 경험으로 노련함을 보여줄 거라 생각해. 낙후된 전농 답신인 유타운 유치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대한민국 무역의 중요한 한미 FTA를 여러 반대에도 통과시켰으며 법조인의 정관 예우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과 도지사 시절 3년 6개월 만에 1조 3천억 원의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성과를 나타냈어. 이번 영상에서는 홍준표란 인물과 그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얘기해볼게. 그럼 이만.